가위지휘법에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가 서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미 대선 등을 지켜보기 위해 추후로 미뤘을 거라는 분석과 함께 최고 존엄 지시였던 만큼 개정은 해놓고 공개만 안 했을 거라는 관측이 엇갈립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김정은 체제에 자기 모순이 반영된 거란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영토조항의 경우 정전협정을 부정해온 북한이 정전협정에 의해 획정된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공식 명시하거나 선언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한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한 상황에서 우리처럼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 때문에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십니다. 통일 개념 폐기 역시 김일성 주체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데 대한 부담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북한 주민 설득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데올로기적인 혼란을 우려해서 민족 통일 개념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헌법 반영 여부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북한의 남북 육로 단절과 국경 봉쇄 선언으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방향성은 더욱 분명해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중적 자세로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능력을 갖춰 싸우지 않게 되는 상태여야 한다며 정부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미국 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 사이에 한국 전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방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 옛날 무기 쓰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폭격기야 한 우리나라 몇 대 있어. 열 대만 해도 그냥 끝나. 여당 의원들은 물가나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에서 물려받았던 대내외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려웠다며 지금은 확연히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 탱크도 없었죠 우리나라도.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민심과 다르게 요즘에 탱크랑 사람이 필요 골목 없어. 상권이 다 말라버려 국민이 화가 나 있는데 경제가 괜찮다고 얘기하면 달나라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부 규모와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고위공직자 기부재단을 창설하는 등 기부 문화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관정 기부 문화 포럼이 주최한 기부문화 확산 포럼 기조연설에서 현재 국내 총생산 GDP의 0.79% 수준인 기부율을 선진국 수준인 2%대로 끌어올리면 빈부격차와 동반성장이 개선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길었던 불볕더위가 가고 이제야 청명한 가을 날씨가 됐지만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침 안개인데요. 이맘때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봄, 겨울과는 다른 가을 안개의 특징이 뭔지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어지자 땅 위로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밤사이 생겨난 안개는 해가 떠오르는 아침까지도 이어집니다. 공기가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온도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비유하면 낮 동안 기온이 올라 그릇이 대야처럼 커졌다가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밥그릇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진 그릇에 수증기가 담기지 못하고 공기 중에 물방울로 떠다니는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가을 안개는 주로 내륙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하천 주변 등 심한 곳에서는 200m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전국의 기온은 10에서 25도 정도의 수준으로 기온이 하강하면서 지표면 부근에 있는 수증기가 포화가 되면서 안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봄과 겨울에도 안개가 복병인데 가을과는 발생 장소와 원인이 다릅니다. 낮에 데워진 땅이 밤에 식어 내륙에 안개가 끼고 바다에서도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해수면을 지나며 큰 온도 차이로 안개가 만들어집니다. 밤에는 육지가 더 차가워져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어가기 때문에 두 안개가 만나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즉 가을에는 주로 내륙의 안개가
봄과 겨울에는 육지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짙은 안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륙에 안개가 끼는 시기에는 교통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가을에는 내륙, 특히 강이나 호수 또는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짙은 안개가 더 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 등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5년 영종대교 106종 추돌 사고 등 대규모 차량 연쇄 추돌 사고의 대부분은 안개가 원인이었습니다. YTN 임민경입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파리올림픽 폭로 이후 2달 만에 땀과 눈물의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 관련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많이 기다려주셨을 거고 또 저의 배드민턴을 많이 사랑해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잘하고 감사합니다. 복귀전을 마치려고 땀에 흠뻑 젖은 안세영은 이렇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2달간의 복귀전에서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경기력은 80%. 긴 휴식기를 거치면서 세계 랭킹 1위까지 라이벌에게 내줬지만 앞으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쟁보단 자신이 좋아하는 배드민턴을 즐기는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복귀전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관객들의 호응까지 여유롭게 유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딴 직후 속에 담아뒀던 말을 힘들게 꺼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 우승하고 싶었고 또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론은 집중됐고 문체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중간 조사 결과 선수 관리와 후원사 물품 관련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관련자 징계를 담은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물품 계약 관련은 협회와 후원사 간 협상이 중요한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안세영은 배드민턴 협회 지원을 받아 다음 주 덴마크 오픈에 나섭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을 논의하는 과정이 셀프워심이라며 정부가 불공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대한체육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오는 18일까지 스포츠 공정위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먹어야지. 쇼트트랙 대표팀 신임 감독 1순위 후보자가 승리 권력이 뒤늦게 드러나며 소식이 공유됐습니다. 대한민국연맹은 쇼트트랙